뭐 구체적인 주제가 안 돼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앞에 그 강사님은 유언서에 대한 이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 정한 국호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네스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엔사나 전문 대표 기구로 교육, 그다음에 과학, 문화, 세계 전문 기구에 그 천자 영어 이니셜의 바로 유네스코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기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입니다. 그런데 그 유네스코 중에서 세계 파트 중에서 마지막 문화 파트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바로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인데 세계유산이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이나 또 요즘 최근에 그 산업화 때문에 많이 그 토지가 훼손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도난하고 유출되는 것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참 세계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유산이 유엔에서 보호돼야겠다. 그래서 유엔 유산 기구가 설치돼 가지고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유산들을 그것이 세계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것을 지정해서 상호 국가 간에 이렇게 보존을 유도해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은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그 유산 기구에서 세 개의 분류를 파악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계유산, 이거 같이 세계유산인데 그 안에도 세계유산에 보면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또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형문화유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유산. 그 세 개 파트 부분이 세계 지금 유엔 기구에서 산하에서 정식 국가로 등록된 것이 193개고 준회원국이 12개에서 205개국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참여하는 국가가 한 170개 정도가 유산에 참여하는데 그 세 개 파트에서 나타나는 유산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한 2,37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산을 지정한 것이 56개예요. 그러니까 56개를 우리가 세계 파트로 나눠서 아까 이야기하듯이 문화유산, 그 다음에 무형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해서 세계 파트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서 시간도 안 맞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앞부분 문화유산 부분 16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하자. 그래서 이것을 무슨 주제를 저렇게 해놓고 무슨 연구 분야나 뭐 탐방이나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타는 대한민국의 인정된 세계유산 16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국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요소가 우리가 뭔가, 우리가 사실은 나라에 대한 것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기본 것은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그걸 영어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표시하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꼭 태극기를 붙입니다. 각국 나라에서는 꼭 태극기를 명시하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했습니다. 밑에서 보듯이
위치 아시아 동북쪽이나 한반도에 있다. 경기도는 동경 127도, 북위는 37도. 이거는 이제 서울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서울이고 언어는 한국하고 화폐 단위는 코리아 원이다. 면적은 10만 4천 킬로고 세계에서 19위고 인구는 52만 7,500만이다. 이거는 우리가 늘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 국내 생통산, 국내 총생산, 이것이 세계 30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3만 불다. 우리가 여기 3만 2천 불에 그렇게 도달했다. 종교는 개신교가 높고 불교, 천주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을 때는 밑에 관련 기사를 저기다가 다시 클릭하면은 그 많은 부분을 역사나 문화나 문화유산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국호입니다. 우리는 고대에 마하나 진난 변남같이 사만이라고 통칭을 했고 한민족 한결의 한반도로 이제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대한이라고 하는 표시는 대한제국, 바로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해서 황제라고称하는 그런 이제 국가입니다. 사실은 대한제국이 조선시대 말기에 있었던 때문에 조선시대의 역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제국은 우리가 13년밖에 안 돼요. 13년밖에 안 되는 때문에 1897년에서 1910년까지 일제강점기까지만 고기가기 때문에 한 13년 2대 고종하고 고종황제하고 순종황제.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수립에서는 그 호칭을 그대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라고 합니다. 약칭으로는 대한, 한국한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코리아라는데 여기서는 코리아에서 온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를 이야기할 때 상징을 중요시합니다. 이 국가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내용을 그림, 문자, 도형 등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장, 국세,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국기입니다. 국기를 우리는 또한 태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다. 뭐 흰 바탕은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을 존중하고 특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가운데 태극 문양, 빨간색 파란은 우주 만물의 음양조화와 생명과 대자연의 진리를 나타내고 또 상생한다. 그리고 우리가 고조선부터 국정 이념으로 가졌던 홍익인간, 저거를 우리가 현재도 국시같이 여기고 있으며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한다. 이게 정말 세계 통화적인 것이고, 어떤 이 과학자가 한국의 홍익인간만 친 멋진 그런 국시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류를 다 통틀어서 유익하게 그렇게 널리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국시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모서리의 그 사괴, 이 상가 대치로 있는데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은 이제 세기 가만줄 세계 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칭으로 건, 곤, 감, 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건하고 밑에는 땅,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물과 불,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서 하늘이 같이 물하고 같이 병행선에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이제 작성하면서 그걸 느낀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참여할 때의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아래가 물건 나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창일하고 위에 물건으로 나누라 하니 그대로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늘이 위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물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물이 또한 땅에 내려왔다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과 물은 하나님의 주거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땅하고 불은 인간들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회에 대한 문제는 국민 일의 규정에 준해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맹세문을 낭송하고 국가를 제성하고 목욕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 일의 규정에서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뭐냐면은 그 국가가 행사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일에 대한 것이냐, 안 그러면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에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종 이침식이 할 것인가, 어떤 단체들의 행사에서 할 것인가, 그 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식 1, 2호 규정, 약식 1, 2, 3 규가 있어요. 자, 우리 웰다이문화연구원에서 무슨 이제 단체 행사를 한다 할 때에 어느 것을 해서 정해서 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가 우리가 그래도 사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최하로 사무실은 국기가 있어야 돼요. 원장님, 국기 하나 좋은 거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무실 하나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애국가를 부를 때도 내곡을 다 부를 것인가, 안 그러면 한국만 부를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연주해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소리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예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나라 문장이다. 이것은 국가 권위 상징의 공적 표상으로서 나라 문장권 마크이다. 여기 또 태극 문장과 공과 꽃이 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외국기관 발송 주요 문서, 외외 공간 건물, 훈표찬장, 국민여권, 국가공무원 신분증, 국립대학 학위증서, 국가 소유의 선박, 항목이, 그 다음에 화폐를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거 화폐들 이게 국가 상징이 문장이 있나 그러시면서 돈을 살펴봤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 뒤쪽에 보면은 첫 번째가 그 문장이 있어요. 저게 한국 국장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은 이 파울이 아니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썼습니다. 대한민국 은행에서 이 대한민국이 쓰는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우리를 애국가라고 해야 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 예, 국가는 특별히 제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현 정부에서는 이 관습적인 국가이다. 그래서 국민 일의 규정에서 줄에서 이것을 실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임시정부 때는 제정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노래의 말은 작자가 불명됐는데 아마도 일제강점기 시기에 나라의 사랑과 민족의 자존의식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데라고, 이제 작곡은 이제 안익태 씨가 1936년도에 작곡한 작곡으로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스코틀랜드 민족 원주민의 사이, 그래서 오랜 양날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 우리가 잘 아는 석별의 노래, 그죠? 그것도 이 곡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어볼까 싶어서 했는데 부를 수가 없고 우리가 저기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가삼천리 화량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시되 여기 대단한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죠. 아멘. 만세는 이거 환호지만은 만세는 무슨 뜻이냐면은 만년 동안 만년 동안 지속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5천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만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이. 그러니까 무궁화한 저기 한양명상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시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존속하는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아멘. 나는 앞에서 그 무궁화 이야기하면서 잠깐 지나갔는데 그 무궁화도 우리가 성경에 삼천리 반도 강산 뭡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죠. 그 금수강산 그 노래도 우리가 남궁업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가사를 써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화 이제 소개할 때 내가 이제 안 갔지요. 네. 안 갔는데 이거 약간 착각이 돼서 다음에 무궁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이다. 아멘. 이 지키는 이 민족, 이 백성을 지키고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애국심을 갖게 된다. 무궁화 연어며 자 무궁화 국화다. 영원히 피워지지 않는 것.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 곳으로 그렇게 지칭을 했다. 신라시대는 무궁화 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학명으로는 히비커스, 시리어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시리아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하나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사랑이라고 우리가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의 온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아가서의 능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랑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아가서 2장 1절 가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사랑의 수선화 골짜기에 백합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안 그래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로즈 오브 샤로 그리고 벨리지 오브 릴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우리가 한글로 이야기할 때는 사례는 곧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론에 있는 수선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어떤 연인 관계에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참 성경에서도 우리가 한국을 갖다가 인식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도록 되는 것입니다. 꽃말은 은근근기 성체와 아름다움 이것이 이제 무궁화를 위해서 것이 영원히 피워지지 않는 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꽃말에서 은근근기 섬세한 아름다움 특징적으로도 7월부터 12월까지 이 꽃이 피워지니까 한 송이에 2, 3첨씩 이렇게 해서 꽃이 피니까 그것이
시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펴있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을 전달하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도 되고 또 쌍목으로 되고 전목으로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궁화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나라 도장입니다. 나라 도장 보면은 대한민국 있습니다. 그 어보, 오세, 옥세, 육세라고 부르는데 나라의 중요한 공적적인 의미를 이 국세로 씁니다. 공포문, 외교문서, 훈장 등입니다. 이것도 가끔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현대 사용하는 제5대 국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로 세로 정사가 이제 10cm, 10cm 굉장히 크죠. 우리가 도장으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조그만 채이죠. 한 1cm 정도 되지만 무게도 무려 3kg 되고 거기 손잡이도 여기에 두 봉이 앉아 있고 또 봉하고 거기에 위에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봉하가 그 다음에 태극기가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국가에 대한 기본사, 그 다음에 상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기본 사항에 대한 인식이 바로 애국이다. 헌법에 규칙한 국민의 인식이 바른 국가관이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국가관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애국관이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 주권, 국민, 영토 보전, 국가안보, 국가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이식은 우리가 국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걸 하면서 헌법 제도에 있는 전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문에 있는 총각 1절부터 이제 총각하는 그거를 이제 쭉 봤는데 그 전문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3.1절과 4.19 민주정신을 계승한 국가이다. 그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존엄한 국민 그리고 국가에서 행복하고 살아갈 이제 권리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상으로 제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가 우리가 5가지 있어요. 국방, 교육, 근로납세, 환경보호. 국민의 권리. 권리는 이제 기본 권리 앞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우리가 권리가 있다. 거기도 이제 권리로서는 자유권, 사회권, 성도권, 정도권, 참여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에 대한 그 헌법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전문에서도 하고 그리고 개성에서도 각 조항에서도 이 자유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 신체의 자유, 이전의 거주의 자유,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양심, 종교, 출판, 언론, 집회, 결사, 학문, 예술, 사생활, 비밀과 자유 권리를 경시대한 제한. 근데 자유권에는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방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자유권을 원하니까 뭐냐면 양심의 자유를 내서 군대도 안 가고 종교도 내가 아무 종교도 또 우리가 다 안에서 국가에서 제한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신흥 종교 그렇게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제약할 게 없고 언론 출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사도 많고 출판사도 많고 그 다음에 집회
집회도 무제한으로 집회할 수 있고 말이요. 대통령실 앞에서도 그냥 집회를 할 수 있고 결사는 바로 사회단체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국가안에도 있고 시군구도 있고 그냥 뭐 김일성 존중하는 단체가 되지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안보에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선거위원장에 대한 보호가 장제 이래, 이 장례하는가 제사의 이래, 그래 어떤 관련 절기의 기념의식이 바로 국가관이다. 우리가 보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백성들에게는 위한 외국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결론을 마치고 두 번째 파트는 유네스코와의 유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네스코였고요. UN, Education, Science, Culture, Organization. 이게 이제 유네스코의 의미입니다. 자, 유엔의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전문 분야, 국제협력 촉진과 세계 평화와 지성의 강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다. 제2태대는 중계 37개국 대표가 유네스코 현장을 채택해서 창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본부는 프랑스 있고 회원국은 지금 137개국과 주회원 102개국이 여기에 참가합니다. 밑에 이게 로고입니다. 앞에 거는 유네스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계유산, 그 다음에는 무형유산, 그 다음에는 기록유산에 대한 마크입니다. 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현재 세계유산이 1199원, 23년을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16개, 무형 문화유산 677점에 한국이 22점, 세계 교육상이 494점에 한국이 18점. 한국에서는 문화재로 표현합니다. 문화유산을 표현하지 않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 7파트가 있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명성,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즘 산에도 많이 다니고 요즘은 특별히 유산, 문화재에 대한 탐방이나 산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보, 이렇게 숭례문 국보 유로, 또 흥민진문 보물 유로. 왜 같은 이제 사대문 중에서 어떤 것은 보물이고 어떤 것은 국보냐? 이것은 이제 문화재 등급위원회에서 그 결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성이 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등록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지만은 등록만 되는 문화재. 그 다음에 시도 지방 문화재가 있고 또 시도 지방 등록 문화재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유네스코와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50년도 유네스코에 우리가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유엔에 정식 가입은 북한과 같이 1991년 됐습니다. 그 아마 40년 전에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50년도 유네스코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54년도에 한국위원회가 창설됐습니다. 이 한국위원회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네스코가 교육 파트와 과학 파트와 문화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주로 하는 것이 또한 교육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육위원장입니다. 그 부위원장은 이제 문화 체육부, 이제 차관, 그다음에 과학, 통신부의 부위원장이 여기에 많은 인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분담을 보면은 우리가 23년도 현재로 자체 예산 그리고 유네스코에 분담하는 것 83억에서 한 80억이 이번 예산에 한국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유네스코 국제상을 유네스코 종교문화상과 유네스코 집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이 지원하면서도 유엔에서 유네스코에서 시행하는 하나의 상입니다. 여러분들 저 세종문화상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저 세종문화상은 세계에서 가장 기록유산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바로 국민정음 해외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정음 이제 한글이 국가 중에서 표기 문자로 쓰고 있는 국가가 세 개입니다. 말은 자기가 말하지만 문자는 우리 한글로 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로 인정하는 국가가 1개 국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종학당이 들어가는 국가가 85개에 240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국어가 개설된 국가가 114국에 1100여 개의 대학에서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강사는 이것을 잘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여기를 그냥 저장해뒀어. 잠깐만. 자, 그다음에 세계유산협약. 이것이 세계유산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인가? 50년대 에집트에서 댐 건설로 인해서 그 고대 누비아 유적이 침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비아 그 지역의 유적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주로 신전이고요. 신전. 돌 큰 바에다가 거기다가 왕들은 세계에서 신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침몰되게 되니까 그 유적이 없어지니까 이제 유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적을 이전하고 이제 복원하는 데 문제를 제기해서 72년도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부 협약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 유산으로서 문화유산,
앞에 얘기했듯이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문화유산 앞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을 할 때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받았지만은 또 문화재유산 안에는 여기에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설명하는 것은 이 세 개 유산 안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우리는 복합유산은 없습니다. 여기서 문화유산 14개, 자연유산 12개, 2개를 해서 16개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경제 기본에 보면은 탁월한 법적 가치, 10항의 중에 포함되어 그 중에 하나의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완전성이 있고 보호관리 체계가 돼야 이것을 인정하고 지정합니다. 이제 세계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이 문화재가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도 이제 문화재를 등록할 때에 그것을 모든 자료를 넣어서 올리면은 거기에서 검증위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으면 2년 또 기다렸다 다시 또 올립니다. 그것도 하면은 또 떨어져서 3차에 가서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는 이제 세계의 문화재 전쟁입니다. 문화재가 이제 산업화돼서 문화재 산업화적입니다. 문화재가 세계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위상, 역사적인 위상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GDP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인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굉장히 고백받고 있습니다. 이전 맹장에서 이제 산행하는 사람들, 순례길을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문화재를 그렇죠. 세계 순례도 그죠? 또 성지 순례도 그런 중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16건 문화유산, 자연유산 중에 그 이제 16개는 해의사, 장전, 판전, 종묘, 석굴암, 공국사, 청백궁, 수원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구, 고창화성, 관광원지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우리는 16개 있지만 북한에서는 딱 두 건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보고 개성 역사지구만 이제 북한에서는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해인사, 장전, 판전 요걸 설명할 때에 옆에 있는 고려대장경 경판 및 재경판도 같이 설명하려고 붙였습니다. 앞에 거는 문화유산이고 뒤쪽에는 기록유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유산을 안 하지만 요거는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해인사에 있는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8만 대장경 하나씩 8만 대장경 그 한 판에 앞뒤로 이제 그것이 색깔이 있습니다. 평균 한 65개 정도의 글자가 앞뒤로 써 있는데 그것을 경이라고 글자판이다. 글자판. 그런데 글자판 8만 그죠? 대장경을 여기다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보관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의 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성전이나 궁전이나 하는 그 이제 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고려 대장경이라고 이제 해의사 8만 대장경을 고려 대장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거는
저장하는 곳이고 뒤에 거는 그 경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경판은 뭐라고 하냐면 그 팔만대장경 경판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경판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15세기에 제작된 해인사 대탕경 N 고도대장경 한 보관용 목재 건축 건물이요 해인사 주불전 위에 업무되어 있다. 우리 위에 보면은 거기 이제 보강도가 나옵니다. 길게 뻗은 두 개 건물 사이에 마당이 있고 그 뒤에 또 조그만 게 있고 이제 가치가 또 있습니다. 동시 4개로 된 게 경판 전입니다. 원전 보증이 잘 돼서 700여명당 유지했다. 원래는 이제 해인사에 가기 전에 강화도 선원사라고 하는 거기에 보관했다가 이리 옮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정경판의 과학적이나 건축학적 장식이 아주 잘 돼 있고 또 이강도 간사라고 사고장을 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산으로 지정됐다. 그 다음에 경판 자체 이거는 이제 13세기 고려 후기 때에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원인은 고려 왕조가 몽고에 침입해서 그 민족이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숭불호국의 있습니다. 고려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습니다. 굉장히 숭상해서 나중에 불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 생사마다 곳곳마다 산마다 뭐 지역마다 전부 그 사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종교가 산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숭불 호구로 인해서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 8만 1258판 그죠? 이거를 우리가 한 판에 아까 65절 글자까지면은 글자 숫자는 5,200만인데 누가 기록하기를 그걸 우위로 살리면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3,200m 차에 실으면은 4톤 차에 70대 된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완벽한 산스크리트어의 한역 불교. 이 원래는 불교가 인도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하는 장면입니다. 전체가 불교 관련 역사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제경판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는 일부를 선정한 개정판이다. 이 아래기는 다 당시 정치, 문화, 사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석굴암과 동사, 여러분들이 많이 가본 데고 또 아는 내용입니다. 석굴암은 8세기 그 신라 때에 김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석굴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 불교들입니다. 화강암도 있고 석굴은 주실 주황 봉우도 있는데 무려 높이가 3m 45cm. 그 옆에 이제 보살산과 나한산이 있다. 보살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데 그게 뭔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보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상은 불교에서는 말이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삼보라고 세 가지 보배라고 하는데 첫째는 불보, 두 번째는 법보, 세 번째는 승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불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교에서 이해하는 우주의 이치와 인생의 도리를 바르게 깨닫는 그 사람을 다 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불, 석가불, 그 다음에 뭐 다보불, 미륵불, 여러 가지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다 이제 우리가 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깨우친 진리를 그것을 가르치는 진리 그 자체 그걸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우리가 실생활에 수용하는 이제 사찰의 공동체를 이렇게 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보살상이 있고 나한상이 여러 이제 불이 그 앞에 이제 배치되어 있다. 이 이제 석굴암은 불교 왕자의 조각상으로서 조선조 일제강점기에 한국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수립해서 현재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석굴암과 불국사 같은 이제 영역에 있으면서 불국사는 인공석조 기단위 목조 건축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기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석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조로 된 건축이 있고, 그런데 석탑은 좀 다릅니다. 석탑은 이제 그 석탑은 이게 두 개 있는데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데 다보탑은 아주 그 예술적으로 잘 지어진 그 하여튼 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팔각형 탑이라고.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외면적으로 가치를 아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보탑이나 그 다보탑을 이제 뭐라고 하는 과거들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석가탑은 이제 현재불. 그 다음에 미륵불은 미래불이에요. 미래불. 그래서 과거불의 법보의 예술적 정형화된 조형이다. 석가탑도 삼청이 되기는 사각형인데 이것은 정신심리학적인 미를 나타내고 현재불로서 현실적인 형상화 한 조형이다. 우리가 석가탑을 다른 말로는 무형탑이라고 했죠. 무형탑. 아시죠? 그러니까 석가탑을 지을 때의 그 도경이었던 아사달과 그 아내였던 아사녀에 대한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완성하면은 그 영지에 그것이 절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그 영지에서는 석가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시각적이라 아니고 정신적인 것을 여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영탑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묘. 종묘는 왕실의 사당입니다. 사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사당이지만은 그 왕실에서는 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뭐 산행 다니면서 종묘라고 하는 여기서 내려가서 종묘를 본 일 있습니까? 종묘 있죠.
신설동에서 다음 가면은 종묘교회가 있어요. 종묘교회 뭐냐 하면은 이것도 동쪽에 있는 관운교입니다. 그래서 관우를 거기에 제사하는 사대입니다. 그것은 이제 관우가 여러분 알듯이 중국 삼국 시대의 청나라의 장수예요. 유비, 장비, 그 다음에 관우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에 장수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관우의 신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당을 지어야겠다 해서 요구를 해서 이제 조선자가 이것을 마련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종묘는 조선 역대왕 왕비비 추전왕의 왕비의 신의를 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대왕은 알지만은 추전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추전왕은 우리가 그 태조 선대조 4대조까지를 추전왕을 해요. 그 다음에 후대 추전왕은 세조의 세자가 되었다가 왕위에 못 오른 분들, 그것을 후대 그 아들이 왕으로 추전해 줍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세자가 뒤지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추전해서 장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릉에 묻게 되죠. 왕으로서 대접하는 왕릉으로 이제 가면은 그 화성에 순화성에 가면은 윤건능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가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문대관과 정정 제사 공간이다. 정전에도 이제 왕궁하고 49위에 신주공원이 있고 거기에 정전이 저기 앞에 있는 개로 긴 것이 101m라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영명전은 여기 왕일부와 추전왕의 신주공원이다. 그 다음에 공신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왕생정시에 공로가 큰 신하들의 위패가 있는 것이고 또 공민왕 신당이 있습니다. 왜 저기 종묘에 조선조 종묘에 공민왕 신당이 있느냐? 공민왕 알죠? 고려 31대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조 태조왕이 이 고려 공민왕 당시에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벼슬을 한 사람인데 거기에 참 자기가 섬겼던 그 왕인데 자기가 위압을 해서 조선조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섬겼던 왕으로 대접을 하려 해서 거기다가 조선명에다가 거기다가 위패는 없지만은 여기다가 한종에다 두 개의 초상화가 있고 그 공민왕이 그랬다는 준마도 세상도 거기에 같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이거 읽다가 공민왕과 노국 대장 공주 신당 왕님이는 왕후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공주하고 같이 있냐? 그것은 이제 노국 대장 공주는 원나라 공주입니다. 원나라 공주인데 고려의 왕유가 됐는데 죽고 난 다음에 왕후로서 호칭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원나라에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칭호로.
시간이 없습니까? 네. 30분까지. 여기 뭐 아니, 다른 게 있어서요. 다른 순서가 있어서 정리를 해달라.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묘 제략할 때 종묘에 제사를 지냈던 하나의 이식, 그 다음에 그 이식 속에서 제략은 기악 연주와 노래 춤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원 화성 조선 정교 때 명예에서 조성된 신도시 성곡의 명칭이다. 여기에 그 건물할 때에 무려 그 신도시를 2년 반 만에 건물할 때에 여러 가지 그 기법을 동원해서 기중이라든지 농로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빨리 완성했다. 정자경이 그 생각해 보면 이 거중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도둑의 이 거중기는 고정으로 상하에 고정돼서 상하에 오르내리는 거라 하면은 농로라고 하는 걸 내가 찾아보니까 조금 적은 돌을 했는데 그거는 상하가 아니라 상하도 할 수 있지만 좌우 이동식의 그 장비예요. 그런 장비를 통해서 그래서 잘 건설했다. 그 다음에 화성에 가면은 장년세자, 장아버지 장교와 정조의 윤건능이 있다. 그 다음에 창덕궁, 이게 태종 때 지었지만은 이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궁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덕궁이 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느냐? 우리가 조선조의 왕궁이 5개인지 알죠, 그죠? 그 정국이라고 하는 그 경국궁보다도 그 위에 덕수궁, 그 다음에 뭐 경기궁, 그 다음에는 창경궁, 그래서 5군데 창덕궁이 가장 그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 정원의 조미가 뛰어난 한국의 대표적인 공중 건물이기 때문이다. 풍수지리하고 또 지형이 잘 배치되었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그 다음에 군음을 잘 이용했는데 북쪽에는 비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조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중에 또한 규정각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건물이다. 정조가 선정한 책과 어필, 어제 보관을 누각해서 그것을 정치의 이념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다. 그래서 창덕궁은 임진왜란 때 정국인 경국궁이 화재를 없어질 때에 1860년까지 전국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은 그 후에 지어져서 만약에 지금 한 150년 됐다 하면은 창덕궁은 지금 한 700년 됐어요. 아니 그 중에서도 늦게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 규장각은 어디가 있냐면 서울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강화도에 그 산에 가다 보면은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그 건물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를 그 자료를 분산해서 그것을 보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경부 역사기억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게 5개의 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지구, 성지구, 대남지구, 황봉사지구, 산성지구. 여기 많은 그런 유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포석점 이게 박역교세와 관련된 그 다음에 첨성대 월성 안압지 옛날에 안압지 같은 그것도 월성이라고 반달같이 생긴 성에 그 궁전에 있었던 것이 대릉원 여기는 또 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능 능도 능이지만 원도 능입니다. 그 다음에 금관총 이것도 금을 거기에서 발굴했던 그런 무덤인데 이거는 또 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황남대 총 이것도 무덤입니다. 이번에 문화유산을 이렇게 보면서 절반이 무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면서 그들도 또한 무덤을 통하여서 바로 전대와 후대의 관계성 그리고 내세에 관한 것을 다 무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옛날의 문화가 아주 직결한 문화가 바로 유산 문화 중에서 장례하고 제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인들 이야기, 고창화순 강화에 세계 지역에 고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집권층, 권위층 그런 어떤 무덤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주 화산 섬과 영광 동굴 이거는 이제 자연유산입니다. 자연유산. 그 다음에 왕릉입니다. 왕릉은 우리가 40기의 왕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릉 24년, 수동왕, 선대수정 4년, 후대에서 40기 왕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왕조에서 포함되지 않은 2대 정조는 이렇게 개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군과 광해군은 여기에 왕릉에 없습니다. 군이기 때문에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어되어 있고 그 다음에 49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친 공간에 보면은 단능으로 되어 있고 상능으로 되어 있고 합정능으로 되어 있고 동왕 이강능으로 되어 있고 동원 상한능이라고 이건 뭐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저 던릉릉 이거는 동구 군흥에 있습니다. 군흥에 있고 광릉은 세종대 남양주에 있고 인원릉은 서울 저쪽에 남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태조와 순정이고 영령릉 세종교장릉 선정릉 성종과 운릉 견농릉 성조장릉 홍룡릉 보정과 순종 여기에 특이한 것은 홍유릉 보정과 순종은 황제릉이기 때문에 또 이 사태 중에서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쓰여있는 구조에서 보면은 제실, 제양, 전이, 응침 공간이 좀 차별을 받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화해와 양동의 역사말을 자 화해는 앞에 위에 것은 하회입니다. 이것은 하회는 그 말은 이제 물이 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회는 조선제 6여도의 양반 문화가 잘 보존된 시종 마을이다. 그 시족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가 좋고 그래서 자연과 잘 어울리는 집인데 또 하회는 특별히 이제 하회탈, 별신구 이런 것이 유명합니다. 또 특별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미국 부시 부자가 삽니다.
나는 이시 부자의 반응을 못하는데 이번에 조사자본이 나왔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생일 잔치까지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양동말은 처가 입향 명말. 위에 거는 시종 말의 명이고 위는 처가 입향. 그러니까 장가 가서 산 동네가 바로 양동. 우리는 장가 가는 건 처갓집 사는 거고 시집 가시는 건 시가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건 시종 마을이고 그 다음에 장가 가는 동네는 바로 처가 입향. 여기에 그 양동문화 전통이 600년 시작되었고 여기에 과거 속지가 가장 많았고 문화재도 많은 그런 마을이다. 역사 마을이다. 자,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조선 훈조 때에 축성된 광주관에 있는 산성이다. 1400년 북한 조선과 함께 서로 한양을 지킨 조선시대의 산성입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많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사대문, 파란문, 이제 바위같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암문입니다. 그 다음에 관아, 여러 가지 군사시설이 있고 사찰이 있는데 주로 이제 승려의 기력을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문제는 청나라 병자 혼란 때에 거기에 들어와서 남한산성이 이제 완전히 불타버리고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조 때 그 인조왕이 세자와 더불어서 삼정도 한강변 나루터 거기에 가마니를 깔고 중국에서 오는 사실에 의해서 그렇게 왕이 절을 했다고 하는 그런 치욕적인 황국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남한산에 가면 수장대라고 하는 거기만 가보고 특별한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역사적인 이유와 전대의 시설의 문화가 등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제 역사 유적지구는 이제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 후기에 미안한데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대단히 미안하다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냈으면 좋겠어요. 한국서원 있습니다. 산지와 한국을 산지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국보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다 고등군이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야고군군에 가야의 6대 완료, 6가야,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이렇게 가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 건국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어로 후지가입니다. 후지가의 이름이 구화. 수비현나 약불현나 권장이나 이것이 향가의 노래를 뭐라 하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부가 머리를 내밀라 내어놓지 않으면 잡아먹는다. 기독교 고증하면서 뭐라 하냐면 구합니다 머리를 시이어 나타났었어요. 나타나시지 않으면 그게 쉽게 됩니다. 이걸 이제 기독교 교정에 있어서 하면은 일찍이 가야에는 성교가 들어왔다. 가야의 수로왕의 부인이 허황이라고 해서 저게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 출신인데 가야 와가지고 바로 수로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복음은 1세기에 들어왔는데 가야 건국도 1세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학자들이 이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일산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는 성대한민족 문화 역사적 이해와 사회 지혜를 보여주도록 우리가 수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유골 종교와 장례 문화는 웰당과 연구에 좋은 자료의 가치가 있다. 이 유산 중에서 절반은 바로 여기에 장례 문화로서 웰당 연구와 자료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웰당 문화의 토 가치, 자, 매번 토목이 주기를 기억하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정신의 성실한 싸움을 찾자. 성경의 오목처럼 삽시다. 수장수, 부분, 강명거가 유호덕. 이제 그렇게 장수하고 부리하고 강명하면은 덕을 좋아하는 그런 삶, 덕상과 선행으로 살면서 고정명, 순명적인 하나님 죽음, 아름다운 인정을 받는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삽니다. 자, 기독교의 신망의 신앙으로 삽시다. 구원의 믿음, 영생의 소망, 사랑의 계명으로 평강과 소망의 사도를 삽시다. 아멘. 유한한 인생, 영원하신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께 제가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시간을 한정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다 발표를 참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연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혹시 소식품 가져가시는데 또 봉투가 필요하시면 또 국회를 넣어 가져가시라고 놔둘 테니까 봉투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고 공지사항 있죠?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글 가운데 공지사항을 꼭 읽어봐 주세요. 꼭 읽어봐 주세요. 공지사항,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공지사항. 한 면은 공지사항과 한 면은 일정표가 되어 있어요. 일정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회로